안녕하십니까. 통통통TV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은퇴 전 준비사항, 돈 준비, 일 준비, 몸 준비의 세 가지 준비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항인 몸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 준비는 사실 우리의 준비사항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살고 있으며 9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60세에 은퇴하면 거의 3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렇게 길어진 수명은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축복이 될 수가 없죠. 또한 어렵게 마련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도 어렵죠.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게 되어 몇십 년을 근무하면서 적립한 공적연금을 제 수명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며 특히 우리 50대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50대가 되면 그동안의 건강관리나 선천적 요인에 따른 만성질환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50대 때의 건강관리가 은퇴 후 건강의 질을 결정하죠. 은퇴를 하고 나면 갱년기 증상과 함께 신체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병든 삶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 될 수가 있죠. 나이가 들어 노화가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수명을 늘리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죠.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기간을 빼낸 수치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종래의 평균수명의 삶의 질인 건강상태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자가 79.7세, 여자가 85.7세로 전체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70.4세라고 하니 개인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 5가지를 A, B, C, D, E 5개의 영문 약자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A는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즉 유산소 운동입니다. 미국 당뇨협회의 한 연구에 의하면 자식생활 및 신체활동이 낮은 사람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유지하는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률이 높다고 합니다. 활발한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연료로 태우고 심폐기능을 향상시켜 심폐지구력을 높이게 되는데 이것은 질병의 위험 감소 및 사망률 개선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뇌로 전달하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 따라서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규칙적으로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젊었을 때부터 매일 30분 이상 습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이미 늦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현직에서 운동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매일 아침 30분 또 저녁에도 30분의 운동을 하게 된 것이 30년이 넘으며 지금 저희 집 거실에 설치된 러닝머신도 3번째일 정도로 알차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러닝머신 덕분에 마라톤 풀코스도 몇 번 완주하였고 유산소 운동이 저희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B는 바디 엑서사이즈로 근력 운동을 의미합니다. 근육이 곧 건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육이 단지 몸을 움직이는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내의 근육량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신체 건강 지표는 확연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의 근육은 4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과 분해가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다는데요. 따라서 중장년층 때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운동 능력이 크게 낮아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며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근육을 준비해 둬야 합니다. 저도 작년 연말에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근육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했다는 신호로는 걸음 속도가 줄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조금만 서 있어도 피로감을 쉽게 느끼며 체중 변화 없이 허리 둘레가 늘어나는 경우 등이라 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관절을 감싸는 근육이 약해져서 골절의 가능성도 높아지죠. 집에서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으로는 AB 슬라이드, 팔굽혀 펴기 등이 있으며 무릎에 무리가 되지 않는 걷기나 스트레칭 등도 좋은 근력 운동이 되며 매일 일정 시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C인데요. 바로 시가렛, 흡연 문제입니다. 저는 다행히 담배를 배우지 않았는데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잘한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담배가 얼마나 안 좋으면 담배값에 썸뜩한 그림을 삽입하겠습니까? 담배 연기에는 8,000가지 이상의 몸에 나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공중보건당국은 폐암, 심혈관, 폐기종 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100가지 물질을 정의한 바도 있죠. 이런 성분에는 비소, 벤젠, 일산화탄소, 납, 카드뮴 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담배 연기의 성분 중 하나인 타르는 수천 가지 연기 성분의 화합물입니다. 요즘은 간접 흡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46,000명 정도가 간접 흡연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 중 3,000명 정도는 폐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흡연자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폐암의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하니 담배는 여러모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으니 빨리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죠. 저도 담배 연기를 매우 싫어해서 한 번은 담배 피우는 사람을 앞질러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 고생한 것이 생각나네요. 금연을 하면 피부도 깨끗해지고 1개월이 지나면 기침이나 코막힘, 피로, 호흡곤란이 없어지며 1년이 지나면 심장병의 위험이 없어지고 5년이 지나면 폐암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다고 하니 백해무익한 담배는 멀리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D는 드링크, 즉 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음주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분명하죠. 술은 조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순기능만을 생각한다면 술은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서 어쩌면 가장 좋은 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 외에 부정적 영향도 범위와 크기가 매우 큽니다. 요즘 직장사회에서 음주 문화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죠. 젊은 신세대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가정생활과 개인생활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기존 세대는 조직의 단합과 공동체를 중요시하여 근무시간 이후의 음주나 회식에 대한 세대차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죠. 또한 술자리에서도 파도 타기, 폭탄주 마시기, 2차, 3차 가기 등의 음주 관행은 젊은 세대들이나 술에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폐해를 가져다 주어 오히려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음주를 동반한 성폭력 사건들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음주의 부정적 영향이죠. 그러나 음주의 이러한 사회적 역기능 외에도 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 통계에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사람의 음주량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자들은 40대만 되면 벌써 위나 간이 고장나기 시작하여 건강검진 시에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당연한 결과물로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술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젊은 시절 건강할 때는 잘 모르던 과도한 음주도 50대, 60대를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 몸에 이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서울대 병원에서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음주는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2.2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방의 불규칙한 운동을 나타내는 심방세동은 뇌졸중 위험을 5배 이상 높인다고 하네요.
또한 자주 포험하는 사람은 가끔 가볍게 마시는 사람보다 부정맥의 발생 위험을 3.2배나 높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젊었을 때 말술을 마시고도 다음날 거뜬하게 잘 견디는 사람을 보고 술이 세다고 부러워하였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 몸이 망가지거나 간이 잘못되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술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E인데요. examination, 즉 건강검진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완치가 매우 힘든 중병을 발병 초기에 치료받아 건강한 일상생활로 돌아온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난치성 질환도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죠. 실제 어떤 병이든 정세가 나타난 뒤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완치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엄청난 비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기에 병을 발견할 경우 대부분의 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첨단 의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할 수 있는 정기검진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특히 성인병에서 최고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죠. 실제로 건강진단은 당뇨, 고혈압, 빈혈,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등 평소 느끼지 못하던 신체 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다양한 의료 정보와 영양, 운동에 관한 상담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생활, 과로, 환경오염, 운동 부족 등 유해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각종 성인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해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시기를 놓쳐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 사망 원인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암질환, 성인병은 그 정세가 서서히 진행되는 만큼 발병 초기에 본인이 자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행복을 보장하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잘하고 있으나 은퇴 후에는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하다 보니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진은 꼭 하여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국민 건강 수명을 73세로 연장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며 주요 추진 목표를 설정하면서 건강생활 실천 항목으로 성인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유산소 신체활동, 영구치 우식 경험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신건강관리, 질환 예방관리 등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은퇴가 도래하지 않은 시기, 특히 50대의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하여 5가지 알파벳 A, B, C, D, E로 정리해 봤습니다.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건강할 때 지키셔서 가장 중요한 건강 자산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 준비, 일 준비도 말씀드렸지만 몸 준비가 안 되면 나머지 2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게 되는데 사실 건강할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경우도 젊은 시절부터 하루 2만 보를 죽어도 고소하면서 체력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어느덧 은퇴 시기가 되니 건강에 대한 실감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평소 체력 관리를 나름대로 했기에 이 정도이다 하면서 위안도 하지만 정말 젊었을 때 앞에서 말한 5가지를 잘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검연하기,
절조하기, 건강검진의 A, B, C, D, E를 잘 실천하여 건강자산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은퇴 후 30년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통통통TV 김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